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오밤중 뉴스에서는 이게 줄이 이게 걸렸구나. 아이고, 왜 줄이 자꾸 걸리나 했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저 혼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장비가 가끔씩 애를 먹이는 데가 있는데 장비가 애를 먹여도 이거 대책이 없어. 네, 자.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오늘 열린 재판 소식을 전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열린 재판은 김용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김용현, 사실 윤석열보다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자죠. 근데 이 김용현, 그래서 그럴까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참 싸가지 없어요. 뭐 이런 놈이 다 했나 싶습니다. 만약에 다른 재판이었다면, 다른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했다면 과연 재판을 제대로 끝낼 수는 있을까 뭐 싶은 그런 상황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뉴스 강지호 기자가 오늘 김용현 재판에 다녀왔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너무 한쪽으로 쏠렸어.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 야, 이게 뭐가 자꾸 걸려. 뭐야 이거? 네가 왜 걸리니? 네가 왜 걸려? 이게 꼭 바쁠 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쁘고 뭔가 좀 빨리빨리 진행돼야 될 때 꼭 뭔가 이렇게 바빠. 어쩐지 이게 아이씨 좀 그랬어.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이 약간 이런 실수가 나온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좋아하시는 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사자는 힘든데 시청자는 나는 지금 좋아합니다. 솔직히 진땀이 쭉 난다니까. 땀이 쪽 빠지는데 사람들은 막 되게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강지호 기자, 오늘 재판 다녀오셨죠? 네, 맞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데였습니까? 네, 오늘은 이제 서초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제 김영현 내란 주요 임무 재판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란 주요 종사자죠. 내란 그렇죠. 주요 업무 종사자의 재판. 오늘 김용현 재판이 지금 꽤 많이 진행이 됐죠? 예, 김영현 재판이 꽤나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이미 수개월 전부터 계속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오늘도 역시 한 3시간 정도는 이제 특검이랑 지기현이랑 싸우다가 끝났습니다. 특검하고 지기현이 싸웠나요? 이제 특검하고 변호인 측하고 지기현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기현, 그러니까 김용현이 특검하고도 싸우고 판사하고도 싸우고 그랬던 얘기예요? 그렇죠. 아니 검사하고 싸우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요즘도 판사랑 계속 싸우는 모양이죠? 사실 판사가 지기현이잖아요. 그렇죠. 윤석열과 김영현한테 매우 유리하게 진행을 해줬었던 그러니까. 판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불만 섞인 목소리를 많이 냅니다. 뭐가 불만이래 도대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미 뭐 고동희 증인이라든지 서지용 과장들은 이름이 이미 언론사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블락 처리를 해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오늘 재판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거론이 됐나요? 이제 거론이 된 건데 재판에서 거론이 되니까 이미 언론에서 나왔지만 이거 불법으로 나간 거 아니냐. 이거 불법을 용인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 주신문을 하는데 중간에 계속 끼어듭니다. 자기들 신문 차례도 아닌데 계속 끼어들어가지고 검사가 고동인이 이런 사람 특정 증인들의 이름을 거론하니까 거론하지 말라고 시비를 걸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니 그 증인들이 유대인인가요? 그 사람들부터 의뢰를 받았어?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도 않는데 지금 그래요? 네, 맞습니다. 뭔데 얘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차폐막을 설치를 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을 좀 비밀을 지켜준다던가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차폐막을 치거든요. 지금까지 정보사에서 좀 그렇게 됐었죠. 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오늘 증인이 정보사 소령입니다. 근데 이미 언론사 이름이 몇몇 나오기도 했었고 이미 저번 기일에 다 밝혀줬어요 누군지. 그런데도 이제 차폐막을 설치하고 진행을 했는데 차폐막을 딱 설치하니까 지기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이거 요청해서 줬으니까 증인한테 이거 말해주세요 꼭. 뭐야? 이거 엄마가 사줬다?
엄마가 사줬으니까 아빠한테 꼭 얘기해. 뭐 이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기현도 어이가 없는지 야 오늘 이 변호사님들 덕분에 웃으면서 재판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증인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지. 뭐 이렇게 결국 그 증인한테 자기가 증인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따구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기가 피력을 하는 거죠. 아. 왜냐하면 이미 이 특검 측에서 증인에게 좀 친절하게 대부분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끼어든 게 뭐냐면 아니 특검이 지금 군인들 조사하고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가식이다.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 이미 이전에 이렇게 수차례 얘기를 했었습니다. 친절하게 대해줘도 지랄이야. 왜냐면 언제는 또 뭐 친절하게 안 대해준다고 지랄이더니 뭐 해줘도 지랄. 뭔데 이 자식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도 이제 본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답변을 하면 윽박을 지르거든요. 특징이. 근데 오늘은 그러기 전에 약간 증인들을 살살 달래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달래긴 하던가요? 오늘 증인들이 좀 본인들의 생각에서 좀 유리하게 증언을 했나 봐요. 제가 봤을 땐 그러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청객들이 전부 다 그 김용현 지지자들 아니겠습니까? 네. 야, 오늘 증인들 같은 경우에 다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나갈 때마다 다 박수를 쳐줍니다. 근데 제 입맛에 맞았다. 이건 그렇죠. 같네. 왜냐하면 본인과 맞지 않는 증인들 같은 경우 윤석열과 김용현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면 욕하고 협박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극과 극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들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왔다고 참 유치해가지고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치는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짓을 했군요. 그렇죠. 볼만하네요. 자, 참내 기가 차서. 자, 오늘 이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서 제가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김용현 측 변호사가 민주당 쪽 언론들을 출입을 막아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JTBC에 단독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이 노상원이 그 햄버거 회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개엄 당일날. 네. 이때 CCTV가 진짜 공개가 된 거예요. JTBC에서. 그랬죠. 이제 그때 나온 사람이 이제 노상원하고 김용훈하고 구삼회, 방정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선관위의 불법 선거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했었었고 네. 선관위 투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단독 기사가 나오니까 이거는 검사가 수사 기록을 언론사에 노출한 것이다. 불법 유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 불법 유출이 됐다는 증거는 있고? 증거가 없고 단순히 지금 이거 증거가 제출된 건데 아직 진정 성립도 안 된 건데 당연히 그러면 검사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거는 노출시킨 거다. 불법 유출이다. 이런 식으로만 주장을 합니다. 다른 뒤에 근거를 대지를 못해요. 유출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이건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에 의해서 나갔던 간에 누출 자체가 불법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모양이네요. 수사기관이 유출했다고 딱 콕 찢습니다. 단정을 또 짓고 있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 진짜 멋대로 하냐. 그렇죠. 예, 그리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JTBC 기자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자증 확인해가지고 법정 방청 금지 결정을 해줘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방청 금지? 그렇죠. 나가라는 얘기예요? 예, 기사 어떻게 쓰라고? 원래 이 재판 같은 경우에 공개 재판이어서 네. 방청객들도 들어오고요. 네. 그리고 기자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기자들 특히 JTBC 같은 경우에는 단독 기사를 냈으니 이거는 명백하게 수사기관에서 받아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JTBC는 불법적인 행동을 했으니까 그 방청을 못하게 막아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TV조선이나 조선일보나 채널A나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걔들은 더한데? 걔들은 정말 대놓고 했는데 뭐 걔들도 그러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적폐들의 흔한 습관 중에 하나가 지들은 해도 되고 민주 진보 진영에서 하면 안 되고야. 네, 맞아요. 그러면서 막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아니 뭐 지들은 한동훈 봐 서초동 뭐 편집국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도로 해놓고서는 참네 좀 뻔뻔스럽게 그지 없네요. 자 아무튼 화는 나는데 계속 들어봅시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특히나 JTBC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언론사다. 그리고 황색 언론이 있는데 MBC, 한겨레, JTBC 내란이 문제 있는 것처럼 선동하고 다닌다. 이런 언론사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내란에 문제가 없으면 내란인가? 근데 내란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란이 실패했겠지? 근데 그걸 왜 시비를 걸죠? 와, 되게 황당한 얘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도 위헌 법률 심사를 내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또 뭘로 위헌 법률 심판을 내겠다는 거야? 뭐 갖고, 아, 이제 막, 열포가네, 진짜. 이번에 드론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가 군사기밀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조사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이번 이 김영현 재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주장할 때 이 유출됐기 때문에 증거가 유출되었기 때문에 위헌 법률 심사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 특검법에 보면 내란 특검에는 변호인이 신문 조서 내용을 외부에 유출해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변호인 참가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랑 그거를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 전혀 엉뚱한 거 갖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특검이 조사할 때 문제가 있을 때 쓰는 법률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드론 사령관 변호인도 출석 못하게 막았으니까 여기서도 이제 JTBC라든지 이런 사람들 출입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갖다 이런 걸 보고 궤변이라 그러는데 잠깐 정리 한번 해봐요. 네. 자, 그러니까 JTBC 얘네들을 뭐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에 증거를 유출했기 때문에 출입을 막아야 된다. 네. 근데 그걸 뭐를 비교했다고요? 드론 사령관 변호인이 이 지금 특검 측에 수사 못 나오게 막고 있잖아요. 네. 유출을 했기 때문에 그거와 1대1로 비교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이, 이거랑은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 진짜. 성질 자체가 틀린데 이거를 같이, 이거는 어거지를 쓰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심지어는 이 특검에서 유출했다라는 명백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아예 특정을 지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면서 위헌 법률 심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위헌 법률 심사야. 위헌 법률은 그 현행 법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살펴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특검법이 지들이 잘못했다며. 네. 그런데 뭘 위헌 법률 심사를 또 낸대? 이번에 또 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기현이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언론사 좀 알아서 이야기를 하시라. 언론에 또 역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기현이가 또 달래고 나가는구만. 매우 잘 달립니다. 달랬구나. 예.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언론사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다. 에잉? 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름 거론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이런 사람 이름이 불법적으로 유출이 돼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미 그 언론에서 거론했다고 해가지고 지금 재판장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불법을 방조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려진 이름이라도 법정에서 거론하지 마라. 그렇죠. 이제 그런 법은 없는데. 그런 주장을 한 가지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해요? 네. 그리고 완전 억진데 이거. 예,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언론사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건 또? 왜 그러냐면 특검 측에서 증거를 줬다라고 지금 특정을 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왜 JTBC에게만 주냐? 그러면 뭐 옆에 MBC도 있을 거고 조선일보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언론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만 단독하면 이거 형평성에 문제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가면서 단독 줘야 돼? 그렇죠. 예.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한동훈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줬어. 그래서 만약에 그 언론사 단독 많이 하는 언론사가 한 10개쯤 했다. 그럼 우리한테 한두 개 정도 주는 거야. 그래서 드디어 10% TO가 돌아왔다고 놀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었군요. 그걸 왜 또 거기다 갖다 붙이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네, 명백하게 지원할 목적이 있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번 기일 8월 14일에도 위헌 법률 심사를 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신속 재판의 원리, 공개 재판의 원리보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특검 자체 위헌이다. 네, 그러면서 위헌 법률 심사를 검토해달라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기현 같은 경우에도 의견서 제출하고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재판이 정지당합니다. 그렇죠. 정지지. 재판 정지지. 네, 그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번에도 위헌 법률 심사를 낸 거잖아요. 아, 시간 재판을 끌기구나. 계속 딜레이 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명백하다. 제가 봤을 때. 어떻게든 간에 재판을 연기시키려고 한다. 그렇죠. 아, 이게 참 저질이네. 많이 저질이네요. 많이 저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일만 보더라도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시간만 3시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증인이 오늘 3명 나왔어야 돼요. 3명이 출석했습니다. 다 나왔군요. 네. 근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진술을 아예 못하고 다음 기일에 나오기로 했어요. 결국에 2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2명 가지고 6시간 넘게 재판했다는 건가요? 그리고 네, 오늘 증인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중요한 증인들 아니거든요. 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오늘 오전 재판 같은 경우에도 12시 20분까지 진행을 했었고 2시에 다시 시작을 했고요. 6시 또 40분에 끝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인 한 명이 못한 거예요. 야, 이거는 어쨌거나 보면 저쪽 당 사람들은 교사가 작전을 성공한 거네. 그렇죠. 재판 지연시키는 작전에 성공한 거네. 그럼 매우 성공한 거죠. 아, 참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어째.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법의 허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허점을 파고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걸 쟁취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같은데 참 씁쓸하고 또 화가 나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기어도 조금 바뀐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빡칠 수밖에 없지. 이것들이 나를 뭐 물로 알아? 내가 뭐 빙다리 핫바지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증인이라든지 이게 너무 지연되다 보니까 9월 달에 기일 하나 더 잡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특검 측에서 이런 걸 요구하지 재판부에서 먼저 요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없죠? 특히나 지기현입니다. 근데 지기현이 먼저 나서가지고 우리 기일 한 번 더 잡읍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검찰이 해체 단계에 들어가면서 법원도 지금 출렁인데요. 다음 차례는 법원 아니냐 이거야. 다음 차례는 법원 아니냐. 그 다음에 다음 차례 법원이 되면은 법원이 뼈 추릴 때가 있겠냐. 검찰은 그나마 조직이기 때문에 뼈 추릴 때가 남아있지. 우리는 뼈도 못 추린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걸어다니는 판사들이 좀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번 대장동에서도 검사가 직접 말했잖아요. 중앙지법 지금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검사를 예전처럼 채우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이 있나 보네요. 그러네요. 네. 야, 이건 참 야비하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다른 주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주제가 있었나요? 오늘 이 변호인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증인들이 압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압박을 받았다고? 그렇죠. 뭔 압박을 받아? 예를 들면 불법 계엄이 아닌데 불법 계엄으로 특정해서 압박을 줬다라는 겁니다. 불법 계엄이가 불법 계엄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불법 계엄이라서 불법 계엄이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토를 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정보사 증인한테는 한동훈 기사를 딱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암살 기사를. 근데 그렇죠. 이게 김어준이 거짓말한 게 명백하고 시민단체가 이거 고발했는데 왜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증인을 압박하냐라고 주장을 해요. 왜 보여주면 안 되나?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아니 그리고 아니 지금 그 공소시효 많이 남아 있어야지. 그렇죠. 남아 있는 거 많이 남아 있어. 근데 왜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또 실제로 방첩사 증인들한테 들어보면 실제로 체포조 동원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의장, 한동훈 잡아오라고 이미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꼬투리 잡더라고요. 뭐 잡아오라고 했을 뿐이지 죽이라고는 안 했다. 뭐 얘기일 수도 있고요. 예, 죽일 준비는 했지만 좀 죽일 의사는 없었다. 말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김용현 측 변호사가 황당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출입사를 막아달라. 예. 야, 어떻게 막았다 큰일 나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보사 직제와 관련된 네. 것을 이제 메모지에 그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직제가 이제 변호인 측 얘기하는 게 군사 기밀이라는 거예요. 직제가? 예. 근데 이 군사 기밀을 아무런 동의가 없이 유출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증인도 답답한지 이런 얘기합니다. 이거 나무 위키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몇 년이라고 4년인가 그래요.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형은 안 길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 그러니까 군사기밀 유출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특전사도 오늘 여단장이 한 명 나왔다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 특전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사받으러 갈 때 이 검사 측에서 요청받은 게 아니라 조사를 받으면 본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작전 현황과 작전 경과에 대해 가지고 가지고 갔대요. 그래서 이 진술을 했는데 이게 또 상급 기밀에 해당된다고 적법한 절차를 걸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어쩌라고. 근데 이 군사 기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려면 부대장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여당장은 부대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본인이 판단해서 충분히 이걸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게 검사 측에서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들고 가가지고 스스로 이미 제출한 거거든요.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판은 애시당초 성립조차 하지 말아야 되고 성립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맞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택도 아닌 것들이 소송감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네요. 그렇죠. 야, 참 답답하다가 못해서 이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지. 요즘에 김건희 쪽 얘기를 들으면 짜증이 나 자꾸. 그렇죠. 진짜. 아이씨. 짜증 욕까지 부리고요. 한번 욕 이어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김건희 진짜 너무하네 얘들은. 야, 근데 참 대단한 애들이네. 대단한 애들이야. 참. 이게 진짜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변호인이에요. 상식선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하는 짓도 보면 상식은 아니잖아. 그렇죠. 해봐. 어디 지 잡으러 왔다는데 빤스만 입고 들어눕고 그래. 그게 정상적인 사람 할 일이 아니죠. 그래도 진짜 전 대통령이잖아요. 아이고 진짜. 그런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팬티만 입고 그럴 수 있습니까? 참. 그 얘기는요 따로 나중에 시간 내서 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